혹시 세계 최대 산업 중 하나인 건설업이 매년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한국 건설 산업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 데이터 부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데이터 부채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숫자를 좀 잘못 입력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0년 딱 1년 동안에요. 뒤죽박죽 섞이고 조각나고 엉망인 데이터 때문에 전 세계 건설 산업이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돈이 무려 1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 전체를 밑으로 질질 끌어내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 네, 바로 데이터 부채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무려 30년 전 1995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요. 3D 모델링 같은 최첨단 기술 덕분에 데이터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이걸 해석할 공통 언어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의미 없는 소음,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두 개의 핵심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면 따로, 보고서 따로, 작업자 정보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건물에 어디서, 무슨 작업을, 누가 했는지 이 세 가지 정보가 하나로 딱 연결될 때 비로소 데이터는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예전에는 AI가 그냥 단순한 정보 검색기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과 총체력을 찾아내는 진짜 추론 엔진으로 진화하는 순간인 거죠. 여기서 한국과 글로벌 표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누가 일했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의 경력, 자격증 이런 걸 중심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옴니컬래스 같은 글로벌 표준은 작업자의 역할을 프로젝트 비용과 직접 연결시켜버려요. 바로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어떤 기술 등급의 작업자를 투입했을 때 원가가 얼마나 절감됐지? 같은 진짜 돈이 되는 AI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엄청난 기회가 열리겠지만 그만큼 무서운 위험도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따라옵니다. 긍정적인 쪽을 먼저 보면 정말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AI가 알아서 설계를 해서 사람의 실수를 없애주고 로봇이 위험한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대신하고 또 실시간으로 현장을 감시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평생을 바쳐 경험을 쌓은 장인들, 이분들이 은퇴하시더라도 그 귀한 지혜와 노하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그대로 담은 디지털 멘토가 탄생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지식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이 있죠. 한 산업의 모든 핵심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된 단 하나의 시스템에 담긴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AI에게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해커들한테는 어서 와서 다 가져가세요 하고 손짓하는 거대하고 반짝이는 황금 창고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IT 시스템 해킹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죠. 이건 그냥 정보가 좀 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원가나 특허 설계 같은 핵심 기밀이 통째로 유출되는 재앙적인 상황부터 특정 하청업체에 계속 불이익을 주는 편향된 알고리즘, 심지어는 AI들끼리 서로 짜고 입찰가를 조작하는 디지털 카르텔까지 정말 상상 이상의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데이터 표준화,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도대체 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30년이면 강산이 3번은 바뀌었을 시간인데 1995년에 풀었어야 할 숙제가 2020년대 중반인 지금도 여전히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캐치 22, 묘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에 갇혀서 30년을 허비한 겁니다. 경영진은 AI를 돈 버는 거 눈으로 보여줘. 그럼 투자해줄게. 이러고 있고 엔지니어들은 아니 투자를 해줘야 데이터를 정리해서 AI를 만들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만 끝없이 반복된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 데이터 부채를 빛나는 데이터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명확한 5단계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두가 쓸 수 있는 건설 데이터 사전을 만들어 공통 언어를 구축하고요. 둘째, 기업용과 공공용 AI를 동시에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셋째, 공공 프로젝트에 이 표준을 의무화해서 교착 상태에 물꼬를 트는 겁니다. 넷째, AI의 위험을 관리할 위원회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금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건설 데이터 전문가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기술도 있고 청사진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죠. 과연 한국 건설 산업은 이 데이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로운 미래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